서울 집값 문제 해결책으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공급, 공급, 공급.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올바른 정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해법이 사실은 아주 소수만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 숫자 15억 원. 모든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거나 또 살기를 꿈꾸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숫자는 거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바탕으로 합니다. 바로 박인성 명지대 명예교수님의 그들만을 위한 아파트 중심 공급 정책이라는 글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주택 공급 정책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아니, 이렇게 비싼 서울 아파트를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는 걸까요?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을 한번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KB부동산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34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조차도 약 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이 최저가 5억 원을 기준으로 과연 누가 서울 아파트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의 반대편을 봐야겠죠? 바로 사람들 지갑 사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자산 순위가 정확히 중간인 가구, 그러니까 중위 가구의 순자산이 약 2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문제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가장 저렴하다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요. LTV 40% 대출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순수하게 내 돈이 약 3억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위 가구의 전 재산은 2억 4천만 원이 채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진 돈을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가능한 대출을 다 받아도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에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가구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더 비싼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70%까지 치솟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애초에 살 수조차 없는데 왜 정부와 시장은 계속해서 고품질 아파트 공급만을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이 비싼 새 아파트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짓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사는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여겨왔던 통념을 아주 정면으로 깨부셔버립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거야. 이게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기사는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아파트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은커녕 오히려 상위 30% 부유층의 투자 욕구를 채워주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새 아파트들을 실제로 사들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난 9년간 서울에 새로 공급된 주택의 절반이 넘는 53.6%를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였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정말 시급한 무주택자가 아니라 자산 증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새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주택자들은요, 서울 전체 가구의 12%에 불과한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려 73만 채가 넘는 집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아무리 새 아파트를 공급해도 이 소수의 투자 큰 손들이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여버리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자,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짚어봤으니까요. 이제 박인석 교수님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제시하는 해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비아파트입니다. 여기서 비아파트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낡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 도시들처럼 잘 계획된 중저층의 다양한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이런 비아파트는요, 대규모 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고 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상위 30%를 위한 투자처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됐던 나머지 70%, 대다수를 위한 진짜 살 집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효율적이고 좋은데 왜 우리 도시에서는 이런 5, 6층짜리 중저층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기사는 바로 그 원인으로 낡은 제도적 장벽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기사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5, 6층짜리 좋은 품질의 비아타트를 지을 수 있도록 낡아빠진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둘째,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70만 채 넘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세금 정책 같은 걸로 잘 유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LH나 SSG 같은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개발사 역할에서 벗어나서 소규모 주택 공급자들을 돕는 지원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단순히 통계상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집을 늘리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 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요?